아닌데요, 화학인데요. 아 진짜요? 자, 오늘은 이제 4학년도 2023년이죠. 고3 6월 모의고사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회 지문 했었고, 그렇죠? 오늘은 과학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고3 6월에 실렸던 고체 촉매에 대한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벌써 한번 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뭐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즉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경우는 뭐다? 그렇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적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오히려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는 그렇죠? 비례하는 거야. 바로 뭐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의 1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한다?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를 하는 능력을 뭐다? 촉매 활성.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라는 거죠.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보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걸 촉매 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반응을 또 늦게 만드는 촉매들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핵융합 발전, 그렇죠? 핵융합 발전을 할 때 쓰는 촉매는 오히려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요. 왜?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 기존 그대로만 놔둬도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쇄다발적으로 폭발하면 이게 연쇄다발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촉매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활성화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뭐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의 1로서 반비례하는 분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 에너지는 적게 필요하는가? 왜? 그 분자는 이미 운동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니까. 알겠죠? 근데 반대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적은 애들은 뭡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야.
그죠? 집순이 집돌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촉매죠. 그쵸? 자, 먼저 촉매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촉매는 바로 뭐다? 활성화, 그쵸?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촉매 활성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촉매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바로 반응 물질의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뭐다? 화학 산업에서는 바로 고체 촉매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 거기서 한 번 더 마지막에 또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체 촉매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이런 고체 촉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로 구성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고체 촉매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촉매의 구성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활성 성분이라는 거죠. 구성 첫 번째가 되겠죠. 자,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자,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에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완결된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어때?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이 되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응이 완결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나 했는데 과학 시간에 보면 실험들 많이 하잖아. 어떤 액체에다가 뭐 굴이나 이런 걸로 선으로 된 나무 모양 만들어가지고 딱 넣었을 때 옆에 안에다가 막 은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눈 내린 나무처럼 막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리 표면이 바로 뭐야? 일종의 활성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 표면에서 생성물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바닥에 침전되게 되면서 뭡니까? 반응은 완료가 된다는 거죠. 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주로 뭘 사용한다? 금속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체 촉매는 바로 뭐다?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이 많아서 활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지워도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촉매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자, 바로 촉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활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촉매 활성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과정에서는 바로 뭐다? 자, 반응물이 활성 성분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밑에 있는 예를 설명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흡착이 될 때 그냥 흡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면서 어떻게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 성분이 표면에 흡착되는 과정에서 바로 뭐다? 반응물이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예를 같이 또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흡착된 반응물은 어떻게?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안정화를 이루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가 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흡착 세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흡착 세기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흡착이 낮으면은 어떻게 된다? 흡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뭐다? 흡착이 또 너무 세게 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그렇죠?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가 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안정화돼서 떨어지고 안정화돼서 떨어지고 해야 많은 양이 뭡니까? 안정화를 할 건데 얘네가 한번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그 원자가 와가지고 안정화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떻게? 촉매 활성이 역시 마찬가지 낮아지더라는 거죠. 활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흡착은 세기가 크든 작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촉매 활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흡착 세기의 경우는 어떻게? 바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지게 되고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활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통해서 더 빼놨는데 거기에 살짝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즘 독서가 이제 어려워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렇게 일부러 과정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다 됐습니까? 다 적었어? 윤혜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네. 자, 다음 문단을 봅시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성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지지체라는 거죠. 구성 두 번째가 바로 지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뭐다? 반응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지? 자 얘의 표면적은 각각의 면적을 더한 6개의 면적을 더한 값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 정육면체를 4등분을 했다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각각이 뭡니까? 6면이 전부 다 표면적이 되니까 사실은 요 안에 숨겨져 있던 표면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전체 표면적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도 똑같다는 거야. 얘네가 모여가지고 한 덩이가 돼버리면 바로 뭐다? 원래는 표면적으로서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 붙어버려가지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표면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표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반응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로 소결 현상이라고 하고 이 소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성이 바로 지지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작은 금속 입자들은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그래서 작은 금속들은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속 입자들은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을 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지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여주는, 그렇죠? 지금 이 지지체가 결국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소량의 금속 촉매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촉매의 활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지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구성 두 번째 바로 지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사실 이 글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들이 정리하기 빡세게 만들어 놓은 글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작은 금속 입자들을 그렇지. 사실 여기 쉼표를 찍는 게 훨씬 나았는데, 그렇죠? 바로 뭐다?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한 게 바로 소결을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저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금속이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 소결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바로 전체 표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이 저하가 되더라는 거죠.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결 현상인데, 바로 지지체는 바로 뭐다? 그 소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지지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그건 아니야? 됐습니까? 왜?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도 돼요. 이해 안 되고 이러면 바로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질문하는 거 자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애들일수록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잘하는 애들은 질문했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오해예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질문이 더 많아요. 알겠지? 진짜로 그래요. 심지어는 막 나중에는 질문하다가 서로 토론을 해요. 선생님하고. 잘하는 애들은. 왜냐면은 항상 특히나 이제 문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장된 거고, 또 그것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구분해 주는 역할이야.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가, 이런 걸 구분해 주는 게, 잘하는 애들 그것만 해줘도 굉장히 실력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구성 세 번째를 봅시다. 구성 세 번째는 바로 증진제라는 거죠. 증진제는 바로 뭐다? 촉매에 소량 포함되면서 어떻게 활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진제라는 거죠. 자,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면 어떤 변화가 소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전자 밀도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흡착 세기의 변화를 주더라는 거죠. 자,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활성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금속 그 촉매도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구성이 바로 증진제. 자, 증진제는 바로 뭐다? 촉매에 소량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를 통해서 바로 활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진제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이를 통해서 바로 소결을 억제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이를 통해서 흡착 세기를 조절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죠. 즉 바로 뭐다? 경우에 따라 증진제, 지지체는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활성 성분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성분만 갖춰지면 증진제나 지지체는 꼭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마지막 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부러 솔직히 말하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넣는 거죠. 근데 너무 티가 나기는 하죠. 알겠습니까? 왜? 이 위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혹은 내지는 고체 촉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했을 때 고체 촉매는 반드시 활성 성분 증진제 지지체의 지지체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 그렇죠? 근데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 증진제 지지체로 구성된다. 이러면 또 맞는 말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장난하게 되게 좋게 마지막에 짚어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면서 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개를 맞춰보겠습니다. 다 맞춰야지.